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택시와 카풀 일단은 합의입니다. 네,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오늘 합의 이뤘다면서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에요? 핵심은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8시까지 하고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이제 한 것이고요. 아울러 택시 산업에서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 택시의 감차를 추진하며 택시업계는 승차 거부를 근절하는 등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출퇴근 시간으로만 카풀을 제한하면서 허용한 건 어떤 취지죠? 이 현행 여객 자동차 운사업법의 경우에는 이제 자가용 자동차가 돈을 받고 운행을 하는 이런 행위가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출퇴근 시간에 이제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허용이 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출퇴근 시간이 언제다 이렇게는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카풀 서비스가 지금 요새 이제 근무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출퇴근 시간은 낮에도 있다. 그래서 낮에 영업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 잡기가 힘든 심야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 불만이 많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민하 기자가 출퇴근 시간 하면서 오전 7시에서 8시까지라고 했는데 7시에서 9시까지. 이거 오타가 있었나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6시부터 8시까지 또 2시간. 이렇게 합의를 한 거네요. 다음 두 번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라는 건 뭐예요? 규제 개선과 혁신적 규제 혁파가 동반된 새로운 스마트형 혁신 택시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어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기존 택시가 차량 공유 서비스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 뭐 외관이나 차종, 요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풀려야 한다 이런 요구가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합의 내용의 첫 항을 보면은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현재 택시 서비스보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플랫폼이 요구될 것이고 아마 이와 관련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랑 결합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카카오 측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해외의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로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의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열린 사례 이런 것들을 참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기존의 택시업계하고 이제 신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하겠다라는 이런 점을 좀 시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늘 언급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자면 이 차고지에 대기하고 있는 법인 택시로 좀 플랫폼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모델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모델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월급제 도입. 이제 그럼 산학금은 정말 완전 폐지되는 건가요? 이제 그 질문이 이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택시기사에게 근로시간만큼 월급을 주도록 정한 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산학금 폐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 이런 것들이 월급제를 시행하면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플랫폼 서비스의 뭐 위치 기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은 그런 내용들도 이제 통제할 수가 있다. 오늘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노사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또 진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초고령 개인 택시 감차?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택시가 과잉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좀 감차를 해야 된다. 이 지적들이 과거에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카풀 서비스까지 도입되면은 이 택시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최근에 또 초고령 운전자의 어떤 이 국민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결합을 해서 초고령 개인 택시부터 이 감차 범위에 넣는다. 이런 취지의 합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초고령이 몇 살부터예요? 그것도 오늘 이제 분명하게 이제 뭐 합의된 바 없다라고 지금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이번 합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은 기존 택시업계의 영역을 좀 허물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고 택시업계는 자기 영역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당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합의는 둘이 충돌하는 이 경계선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는 등의 이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또 반발이 남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합의 자체가 의미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있죠. 이 기존 대타협 기구는 좀 해산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여당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를 좀 출범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협조한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합의안 이행을 위해서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그러기로 노력한다. 이런 합의도 이제 같이 됐는데요. 즉 이제 국회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아직도 갈 길이 먼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번에 사회적 합의는 또 뭐예요? 이제 경사노위 얘기인데요. 오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차 본위원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의 어떤 고용 안정화 방안,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초 합의 이런 안건들이 다룰 전망이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어젯밤 늦게 이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좀 이 문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불참한 이유는 뭐예요? 지난달 19일에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에서 이제 탄력근로제 확대하는 거 방안이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 이제 대표위원들은 언론 속보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일단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게다가 이 합의안이 미조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내용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이 반대하면 현재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의결이 안 돼요?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원래 이제 노사 각 5명, 정부 4명, 공익기업 4명 이렇게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사노위법을 보면은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과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 위원 5명 중에 지금 민주노총은 불참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4명이 되는데 이 중에 3명이 불참하기로 하면 노동자 위원이 한국노총 1명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유감 표명했더라고요. 오늘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본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이후에 보고회도 주재할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입장 표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내용이 된 거죠. 청와대는 오늘 예정됐던 합의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합의였다라고 하면서 3명의 위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이제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조속한 이 위원회 참석과 의결을 또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 대책 마련한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위원 위촉 등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노사정이 이제 과반 이상 참석해야 의결 가능한 구조 이걸 이제 바꾸겠다 이런 취지로 좀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떤 좀 이 극단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본위원회를 11일에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이 다시 참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